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에 여러 가지 후폭풍, 후과들이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이 부정하게 번 이 천문학적인 돈을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고스란히 챙길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재산 풀어달라. 자,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사람 바로 남욱 변호사입니다. 4년 전 300억 원으로 역삼동에 있는 강남 노른자 땅을 샀는데 이걸 팔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역삼역 인근 부동산 현재 375평, 1239.5제곱미터 규모입니다. 동시에 차량 4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으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땅이죠. 당시에 4년 전에 300억 원에 매입했고 현재는 500억 원에 이른다는 가치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팔겠다라고 나섰으니 이걸 만약에 팔면 20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머지 대장동 일당들도 부정하게 벌어들인 돈으로 강남의 부동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만배 본인과 가족이 목동 단독주택과 빌라 8채, 중랑구에 건물 1채, 수원시의 토지, 이거 다 뭘로 샀겠습니까? 남욱 씨 역시 역삼동 아까 보여드렸던 토지 300억 원 가치평가, 지금 500억 한다는 거죠. 정영학 씨도 신사동의 강남의 빌딩 173억, 이것 또한 얼마나 많이 가치 상승을 했겠습니까? 목동, 중랑구, 수원시에 있는 8채의 빌라 단독주택 건물과 토지도 엄청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됐을 거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자, 이 돈 다 어디서 났을까요? 김만배 씨와 대장동 일당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3억 5천만 원 투자했습니다. 김만배 씨 5천만 원, 그리고 남욱, 정영학, 김만배 다 합쳐서 또 3억 원. 그러면 총 3억 5천억 원 투자해서 지금 7,886억 원의 수익을 냈다. 초대박, 2,000배가 넘는 초대박을 쳤다는 그 이야기. 그 돈으로 강남에 있는 부동산 사고, 땅 사고, 건물 사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벌었고 그 돈을 환수하고 또 추징해야 하는 것인데 검찰의 항소 포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돈 중에 상당 금액을, 거의 90% 이상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인철 소장님. 그렇습니다. 경제 전문가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7,800억 원대의 범죄 수익을 그냥 은행에만 놔둬도 2% 가장 낮은 이율로 하더라도 네. 연간 이자가 150억 원입니다. 와, 연간 150억 원의 이자입니까? 이자만. 와. 근데 여기 이제 4년 만에 부동산 투자의 규제죠. 네. 4년 만에 300억 원대 강남 부동산 사서 매물로 500억 원 내놨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 지금 7천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요. 네. 여기 부동산에 넣어놨다면 1조 원이 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사기 사건이거든요. 이거를 미국 사례를 좀 찾아봤어요. 네. 미국이 대장동처럼 공공개발 이익을 사적으로 취했을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느냐. 연방법상 사기죄, 사기죄. 여기다 부패죄, 네. 공무집행 방해죄, 네. 여기다가 자금 세탁 등 다중 혐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지는데요. 공공기금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더욱 더 엄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 수억 원대 배임 행위만 하더라도 이제 중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부당이익에 몰수는 무죄이고 추징이 끝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죄 수익만큼은 끝까지 다 회수하겠다라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3년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노는 편안하다. 거기다 여기는 지금 뭐 대장동 뭐 자산 동결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묻겠다, 배상 청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범죄자가 국가를 협박하는 상황에 대해서 네.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를 좀 곰곰이 되새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는 사퇴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 수천억에 달하는 이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에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아시죠? 민사소송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고 자신했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일부 한 2천억 정도는 이미 물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되어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공소유지 잘해갖고 항소심에서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관련들을 입증 제도를 하게 되면 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자, 장윤주 변호사님, 네. 변호사로서 뭐 일각에서는 형사소송에서 제대로 유죄로 안 나오고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그 외에 금액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성호 법무장관 말 맞습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민사 형사가 구별돼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형사 절차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형사 피고인들에 대해서 유무죄를 다루고 그리고 유죄일 경우에는 양형에 따라서 뭐 그 선고형을 정하는 것 이것이 원칙적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뭐 추징이나 몰수 보전 이런 절차들이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일단 원칙적으로 범죄 수익이라든지 이런 금전적인 피해 배상은 민사로 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성남시장이 선제적으로 가압류도 하겠다라고 공언하고 있고 그리고 민사 가액도 확대해서 청구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정성호 장관의 이야기처럼 민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관련된 범죄 수익을 받아낼 수 있는 절차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성남시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압류를 선제적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남욱 변호사나 뭐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추징을 해제해달라라는 요청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법원에서 뭐 바로 판단을 하게 될지도 좀 지켜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민사적으로 가압류가 더 추가적으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재산은 또 동결되는 효과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조홍수 의원님 어떤 의견이세요? 민사 재판과 네. 재판을 소재기하면서 항상 보면은 고소를 같이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원고 혹은 피해자의 경우에는 공권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손해를 당했다. 또 이 사람들이 이런 불법 행위를 했다. 네. 라고 하는 명징한 증거들을 광범위하게 찾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피해도 명확하게 네. 공공기관에서 확정을 해주면은 네. 법원에서는 그거 거의 그대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민사소송하기 위해서 혹은 원고가 제출하는 가포증을 만들기 위해서 네. 공공기관을 갖다 검찰을 저렇게 악용하는 게 맞냐라고 하는 반성도 있습니다만은 현실은 네. 민사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형사 고소를 같이 하는 게 뭐 엄연한 현실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유죄를 받게 되고 액수가 확정되면은 거의 뭐 그 돈은 민사에서 그대로 복붙. 복붙으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게 네. 맞다. 근데 지금 저 1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네. 부패재산 몰수법 제6조인가요? 어쨌거나 범죄 피해자가 소송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피해 회복을 하는 게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가 개입해서 환수를 해 가지고 환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되는 등 민사로 소송으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회복받는 것이 지금 상당히 곤란한 경우에 속한다. 그래서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네. 라고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몰수죄를 주창하셨던 분이 또 판결문에 이건 국가가 개입한 게 맞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뭐 2천억 추징돼 있다? 아니 추징할 수 있는 돈이 400수십억밖에 안 되는데 2천억을 어떻게 계속 추징 보전을 유지를 해요? 그러니까 급한 나머지 그냥 뭐 있는 대로 갖다 붙인 말이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이렇게 큰 반칙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번 항소 포기로 이득을 본 사람은 이재명, 김만배 2명이고 남욱까지. 거기 있는 일당 한 4-5명은 녹아난 거고 재벌이 된 것이고 국민들 중에 단돈 한 푼이라도 이 사건의 항소 포기로 인해서 이득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보시죠. 일당들 4명은 녹아난 거고 재벌이 된 것이고 국민들 중에서 단 한 푼이라도 이 항소 포기로 인해서
득을 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라고 주진우 의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로 저렇게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밤마다 계산기 리듬 타고 버티면 끝이야 하루에 2억 번다. 인천 소장님, 저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국민들은 이제 부동산을 통한 이제 투자조차도 대출받게 되면 갭 투자다. 네. 그리고 이제 대출받아 살 경우에는 이제 투기꾼으로 몰려서 지금 지금 뭐 수도권을 포함한 서울이 전부 투기 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들은 지금 이렇게 개발이익을 챙기면서 부동산 사재기하고 로비에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익은 어디 갔느냐? 앞서 이제 이 업자들은 이제 법인을 설립해서 5천만 원, 1억 원, 3억 5천만 원 이제 종잣돈으로 이게 화천대유 법인 설립된 게 2015년 2월이었습니다. 불과 10여 년 만에 이제 2,200배에 달하는 이제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투명하게 좀 가려져야 되는 게 아니냐. 워낙에 대규모 비리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권력 변화에 따라서 범죄 수익이 좀 환수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네. 국민들이 상당한 좀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게 지금 이런 시스템, 제도적 이제 허점이 보완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공공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어떤 절망감을 안긴다면 두 번 국민을 울리는 셈입니다.